우와. 이런 표현을 여기 써도 치고 빠져야죠. 남극에서 노숙. 분야의 선구자십니다, 애사님께서.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강실장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극지연구소에서 가장 추운 곳, 무려 영하 15도짜리 방 입구입니다. 오늘은 남극의 아주 옛날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 극지연구소 한영철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영철입니다. 극지연구소에서 가장 추운 곳, 빙하 실험실입니다. 겨울에 실제로 남극에서 입는 피복, 신발 같은 거 다 신으셔야 되는데 그냥 이 옷 입고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아, 추워라. 빙하를 그냥 밖에다 놔두면 다 녹아 없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분석이고 나발이고 다 못해서 이런 추운 곳에서 보관도 하고 실험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 이런 게 실제로 다 남극에서 그 기포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이제 대략 한 1000년 전쯤 되겠네요. 좀 찾았다. 보면 여기 이제, 우와. 우와. 1030년짜리 그러게, 와. 원래 냉동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엄청 추워요. 네. 너무 이거 진짜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요. 저 PD님 도망가시는데. 박사님 본인 소개 한번 다시 한번. 네. 얼음을 연구하고 있는 한영철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보셨죠? 연구소, 극지연구소. 예, 많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재밌게 해주셔서. 네. 네, 오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작할 때 자기소개로 10글자 하는 게 있어요. 준비해 오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럼 12자로 해볼까요, 오늘은? 아니요. 10자로. 오케이, 그럼 10자로 본인 소개해 주시면. 빙하의 이야기를 듣는 자. 네. 일단 박사님이 빙하의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빙하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빙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증발해서 멀리 여행을 해서 눈으로 내려서 거기에 쌓여서 오랜 시간 지나면 이게 이제 눈에서 쌓이고 다져서 네네. 저서 빙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많죠, 그죠? 이제 해줄 말이 많은 거죠.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네. 어떤 여행을 했는지. 내가 태평양 있을 때 아, 말이야.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요? 네, 네. 네. 사실 물이 다른 데도 많아요. 바다에도 있고 공기 중에 떠 있고. 근데 얘네들은 사실 금방 섞이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빙하는 거기서 안 섞이고 계속 쌓인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될까요? 애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때 추웠어, 더웠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빙하 안에는 사실 세 개의 가장 큰 성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물? 당연히 물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불순물,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이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각각이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다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서 종합적으로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를 이제 나중에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실 빙하를 연구하는 되게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공기를 뽑아서 과거에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 누가 옛날 공기가 실제로 지구 어딘가에 남아 있는 데는 사실 빙하코밖에 없거든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기 시작한 건 1950년대 그 근방. 그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빙하코어를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분석하는 거죠. 그럼 지금 막 정부든 NGO든 약간 기후변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빙하가 없으면 못 말하는 거였네요.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빙하 연구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빙하코 연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언제적 얼음인지를 알아내는데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일기를 썼는데 네. 날짜를 안 썼네. 그걸 모르면 사실 이게 그 의미가 일기 없죠. 내용이 맞아요, 의미가 맞아요. 없어지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도 비슷한 거죠. 그럼 이제 박사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오늘 빙하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 플루토늄 최근에 오펜하이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핵폭탄? 핵실험 때문에 되게 다양한 물질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루토늄인데 네네네. 그 실험에서 나왔던 플루토늄이 역시 북극, 남극까지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그때 기록이 지금 있는 거죠. 빙하에. 네. 저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어쨌든 미국 이런 데서 했던 게 사실 수천 킬로, 만 킬로 이상 될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 날아간 것도 되게 신기하고 이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찾는 것도 신기해요. 이게 정확히 74년 전이야 이게 나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과학적으로 네. 뭔가 분석해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이제 빙하 좀 비교적 최근 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옛날도 사실은 연구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 극정소 첫 편에서
이제 시추하는 얘기하면서 막 1000m, 2000m, 3000m 이렇게 뚫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더 깊은 빙하를 뚫어야 되는 이유는 더 옛날 과거를 알고 싶어서. 일단 옛날 빙하를 알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깊이 뚫는 거가 좀 의미가 컸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내가 더 깊이 뚫어 약간 이런 것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네. 가장 오래된 빙하.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된 거랑 깊은 거랑 같은 의미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 당연히 오래된 게 깊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하려면 적어도 나이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깊으면 아래가 녹아서 지열이 있죠. 아래에서 올라오는 데 네네네. 정확한 게 몇 년인지를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옛날 기록을 알아내는 데선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얇은 곳에 가장 오래된 얼음 찾는 게 조금 더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 있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올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올해도 남극을 갑니다. 가시죠. 네. 지금까지는 장보기지에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르게 가신다고. 네. 이번에는 이제 여기 아라온 네, 아라온. 네. 네. 우리나라 유일 세빙연구소 아라온호를 타고 서남극 서남극 아문젠해 아문젠해. 아마 진경 박사님 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스웨이츠 빙하 그 지역에 있는 해안 극정에서 빙하. 열심히 봐주셨구나. 다 봤어요. 네. 재밌어서 아무튼 워낙 재밌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해안에 있는 빙하에 갑니다. 사실 서남극 이전 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얼음이 제일 빨리 녹고 네. 있는 지역에 거기 있는 빙하를 그럼 시추하러 가시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지에서 가시는 게 아니니까 오래 못 있겠네요. 그 아라온이 머무는 기간에 네. 뭐 이런 표현을 여기 써도 되는지 치고 빠져야죠. 네. 그럼 박사님은 잠깐 내려서 거기서 그냥 그렇죠. 들어가는 하시는 길에 거예요? 내려주고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런 캠프를 하면서 빙하 시추하고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열흘 이상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온 일정에 따라 현장에서 또 많이 바뀌거든요. 현장 그 뭐 해빙 상황이나 뭐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 안 되세요? 만약에 한 이틀만 더 있어 볼래? 막 3일만 더 있어 볼래?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건 기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지에서 저희가 헬리콥터로 이제 캠프지에 가는데 나오기로 했는데 오늘 헬기 못 떠 이러면 이제 그날 거기 더 있는 거죠. 남극에서 노숙 빙박. 빙박? 빙박. 재밌다. 빙박. 그럼 한 2주 정도 하면은 얼마나 시추를 하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열흘 안에 150m를 지금 시추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150m. 이게 150m 정도면은 몇 년 전 과거일까요, 대략? 한 200에서 400년 정도 과거를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교적 최근 이제 조선 다이너스티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게 되네요. 네, 비교적 되게 최근 거를 거꾸로 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역 특성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남극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지역이니까요. 그 급격한 환경에 네. 정착한 그 얼음들이 이렇게 속상하잖아요. 그 이렇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다를 떠나서 네. 나는 좀 아직 돌아가기 싫어하고서 이제 오래오래 머물러 있는 애들이 빙하인데 남극에 빙하가 많이 손실된다는 얘기는 걔들이 기억을 빨리 잃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조금 더 지나면 아예 이야기가 사라질 수도 있는 바닷속에 애들이네요. 들어가는 순간 이제 사라지는 거죠. 또 어떤 놈이 되게 시급하네요. 저 녹음 바로 없을 테니까 올해밖에 못한다. 예.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급하다. 모른다. 예, 여기 지금 급격히 변하는 지역이니까 여기 가서 얘들이 무슨 얘기 들려주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오늘 극정우소 출연하시면서 이 얘기는 좀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말씀 못 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이걸 이야기를 듣는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은 이렇게 돌아가는 지구 시스템이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중에 디즈니 무비 중에 겨울왕국 네. 그 Water Has Memory 그게 이제 올라프가 얘기하거든요. Enforcing my water has memory theory. 그게 저희한테 연구에 딱 맞는 것 같아요. Water Has Memory. 회사가 다 얼음으로 만들어서 과거를 복원하잖아요. 저희 분야의 선구자십니다. 회사님께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열심히 뚫어다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엘사를 꿈꾸면서 일하고 아, 계시는 예. 네. 멋진 엔딩 워터헤즈 메모리로. 예. 네. 자, 이제 슬슬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하고 저희 엔딩 뭘로 하시는지 아시죠? 와, 몇 편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오늘 긁지 말고 오늘 빙하 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네, 여기 카메라 봐주시고 네. 자, 하나, 둘, 셋, 빙하. 150m에서 발견한 빙하 코어를 갖느냐 vs 플랭크 1시간도 버틸 수 있는 내 단단한 코어를 갖느냐. 2번. 당연히 2번.
당연히 이 연구에 투자하신 분들도 보실지도 모르는데. 그 플랭크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그 다음 기회에 가서 더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오.